안녕하세요. 매일행정법 정인혜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서 더울 거래요.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비 올 듯 말 듯 어제까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냥 사우나에 막 습기 많은데 거기다가 땡땡 쨍비까지 그러면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축축 몸도 처지고 건강관리 좀 하시면서 그냥 마냥 처진다 해서 마냥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씩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운동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크로스핏 하거든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운동하시면서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25년 소방 공채 문제예요. 강제 집행 중에 의무행 화포수단 집행벌.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야죠. 갑시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이죠. 어저께는 즉시 강제, 오늘은 강제 집행.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해서 가장 고전적인 행정상 강제 실효성 합포수단에 들어갑니다. 이 강제 집행은요, 이거는 즉시 강제, 강제는 크게 강제, 제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재는 행정벌 이거 배우죠? 그래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 여기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이건 범죄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규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형법, 일반 형법을 갖다 써요. 행정만의 형법은 따로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법, 법원의 형사 절차를 지켜야 되고 절차대로 하고 얘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의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규정이 어디 써 있다? 질서위반행 규제법이 일반법인데 여기 써 있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행정소송법위의 특별 규정으로서 비송사건으로 해라. 절차법 규정을 준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안 합니다. 과태료는 처분인데 행정소송 안 해요. 비송사건으로 해요. 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소송법의 특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행정소송법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일반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그렇게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이는 소송사건으로 안 합니다. 아닐 비자 썼잖아요. 소송사건으로 안 한다. 비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류심으로써 한마디로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는 간단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 여기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래서 행정소송을 안 한다는 거. 여기는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한다는 거. 다만, 특별한 절차로서 통고처분. 그 다음에 경찰서장만 할 수 있죠. 청장도 못해요. 경찰서장만 할 수 있는 요게 직결심판 청구.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자, 직결심판 청구, 통고처분을 할지, 이거는 많이들 많이들 통고처분이라고 하지만 범칙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범칙금. 범칙 사건.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거 통고처분은 행정청장이 하긴 하지만 원래 형사 절차로 해야 될 거.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모든 영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 관세법, 국세법, 이런 조세법이죠. 이런 간단간단한. 그래서 도로교통법부터 해갖고 이렇게 간단간단한 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진 않아요. 자, 요건 간단히 봤고요. 강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즉시 강제 봤어요. 즉시 강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시간적 급박성, 긴급 이런 거 있잖아요. 긴급성을 요건으로 해서 바로 위험원을 제거. 소극성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성.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성, 최소 침해 방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위험원을 제거. 자, 그거에 비해서 강제 집행은 요거 강제 집행은 이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의무자에게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이행자에게.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때 가서 의무의 종류가 작불수급이 있거든요.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크게 나누면 네 가지고요. 그 중에 부작위 수인 의무. 이거는 남이 대신 못해요. 부작위는 본인이 해야 되고 수인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건 본인밖에 못하고 자기 의무는 대신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돈을 내라는 건데 돈을 내라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네 가지.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자 강제, 징수, 집행벌로서 우리 하나 배우죠? 이행강제금이라고. 요거 배우죠? 마지막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한 게 직접강제. 아니 강제징수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직접 강제하면 안 돼요. 강제징수 오로지 급부모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요.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불이행, 또 비대체적 자기 의무, 요거의 불이행을 전제로.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 자, 직접 강제는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보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 집행이 될 때 즉시 강제하면 안 돼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도 즉시 강제가 보충성 요건이 있어요. 이 안에서 보충성. 오로지 근데 급부모 불이행은 오로지 강제 징수밖에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오늘 문제는 이행 강제금이었어요. 뭐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작위 의무 불이행,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요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은 원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확대된 거죠. 확대됐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는 원래 대집행 불이행, 요거 불이행을 하면 원래 대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대집행. 근데 대집행은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건데, 아무래도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뭘 할 수 있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스스로 유도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게 지금은 확대했어요. 확대.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먼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대집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적으로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어느 걸 선택한다 해서 반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이 지금은 적용되게 확대됐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어찌됐든 이행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수단에 해당됩니다. 왜요?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직접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돈을 부과하는 건 심리적 압박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수단. 그래서 강제징수. 이건 직접 하잖아요. 행정대집행 직접 하잖아요. 직접 강제 직접 하잖아요. 즉시 강제 직접 하잖아요. 직접적 수단 4개. 나머지 다 간접적 수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적 수단이고 이행강제금에는 아직 일반법이 없습니다. 개별법만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행정기본법 30조에 가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있던데. 아니에요. 행정기본법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면서 요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걸 만든 기본법, 근본법이라고 하지, 이게 그걸 일반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 아닙니다. 30조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요거 일반법 아니에요. 규정 아니에요. 이걸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강제를 못해요.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개별법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직 일반법 마련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의무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갑에게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강제를 해요. 강제해요. 의무 강제.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 그런데 안 해요. 불이행. 그러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그러면 왜? 이거 의무 자체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니까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의무 강제를, 강제라는 처분을 내렸어요. 의무를 하는 내용을. 근데 안 해요. 불이행하면 바로 이행강제금? 노. 안 돼요. 그래서 행정청은 안 하니까, 상당한 기간을 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다시. 의무, 부과. 다시 의무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의무를 부과할 때 왜? 본인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계고를 해요. 미리 경고를 하는 거지. 만약에 안 하시면 돈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미리 경고를 해요. 계고도 처분, 의무 부과도 처분. 이거 두 개를 해요. 그래서 갑에게 부과를 했어요. 근데 또 불이행을 하시는 거야. 기간 내내. 그럼 뭐예요? 이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행정청이 뭐 한다? 이 불이행에 대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처분.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요건 계고고요.
그때 이때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안 하셨죠? 곱하기 2배. 이러면 요거 분명히 여긴 계고장이 없잖아요. 계고 없이 한 이행강제금은 무효입니다. 계고 없이 한 이행강제금은 무효예요. 이건 무효. 이거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무효예요. 그럼 여전히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실이 못 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또 부과할 수 있다. 청이. 그래서 동일한 의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이행강제금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의무 부과하면서 계고장 붙이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불이행하는 거야, 갑이. 근데 문제는 불이행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직전에 바로 그때 가서 뒤늦게 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했잖아.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했다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는 더 이상 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징수해야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강제징수 들어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그래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죠. 옳지 않은 거 1번 직접강제는 대집행위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강제징수 말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국세 체납절차, 강제징수, 금전납부를 독초, 압류, 매각, 청산 이 네 가지 절차. 그래서 자, 청산 절차까지 거치고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자, 반복적 독촉,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할 적에 2차, 3차는 재촉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독촉만. 반복된 계고, 반복된 독촉 이건 처분 아니에요. 반복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3번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더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도록 확대는 된 거 맞는데 개별 사건에 있어서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선택적 4번이 정답, 4번이 정답. 예, 오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에 강론 보실 분은 같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월요일날 찾아뵐게요. 잊지 마시고요. 정인혜입니다.